하루 코로나 신규 감염자들이 대폭 줄어들고 있어 코로나 탈출에 대한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를 포함해 현재 29개 주가 연방 실업수당 $300 지급을 위한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어 이번 주말부터 9월 초 사이 최종 확정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3,000여 명의 연방 이민국 직원들의 무급 휴가가 취소돼 이민 수속 지연 사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위기 반전과 극적인 역전극으로 백악관을 수성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하루 신규 감염자들이 한 달 새 근 절반으로 대폭 줄어들고 있어 코로나 수렁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 술집 폐쇄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동절 연휴와 기온이 내려가 야외 활동 대신 실내 모임이 늘어나는 시기여서 재악화의 위험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류근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8월을 마무리하면서 수렁에서 탈출할 수도 있다는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감염자들이 계속 대폭 줄어들면서 한 달 새 급격히 반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선 7월 22일 하루 신규 감염자들이 7만 명까지 넘어선 바 있으나 8월 25일 현재는 4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하루 사망자들도 7월 하순에는 연일 1,000명을 넘어섰으나 현재는 500명으로 반감되어 있습니다. 메릴랜드의 경우 하루 감염자들이 7월 30일 906명이었다가 지금은 544명으로 근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버지니아의 경우 하루 감염자들이 8월 8일 1,137명이었으나 25일 현재는 839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감소폭이 크진 않았지만 북버지니아는 그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주 전체의 하루 신규 감염자들이 북버지니아 지역에선 300명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버지니아 비치와 노퍽을 비롯한 남부 연안과 햄튼 로드 등 나머지 지역에선 2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재악화 진원지들로 꼽혔던 남부의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서부의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도 모두 하루 신규 감염자들이 한 달 만에 절반 아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한 달 전 하루 10,000명 이상씩 발생했으나 8월 말 현재는 6,000명 안팎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텍사스는 1,400명에서 5,500명으로 반감됐습니다. 플로리다는 11,100명에서 한 달 만에 3,900명으로 급감했습니다. 7월 말에서 8월 말까지 한 달 사이에 31개 주에선 하루 감염자들이 5%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 반면 일리노이와 노스캐롤라이나, 켄터키, 노스와 사우스 다코다 등 12개 주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미 전체에선 하루 신규 감염자들이 급감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텍사스주 등에서 마스크 쓰기 의무화, 사회적 거리 두기, 술집 폐쇄 등 제한 조치를 강력히 시행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코로나 수렁에서 탈출하고 있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며 다시 나빠질 위험 요소들도 여전히 안고 있는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9월 7일 노동절 연휴를 맞아 무분별한 모임이나 축제를 가질 수 있고 코로나 피로감으로 마스크 쓰기 등에서 느슨해질 수 있는 데다가 기온이 내려가면서 더 안전했던 야외 활동 대신 위험한 실내 모임이 더 늘어나는 시기를 맞고 있어 코로나 사태가 또 악화될 위험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당 $300를 추가로 지급하는 연방 실업수당에 대해 절반 이상의 주들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승인이 났던 메릴랜드주를 포함한 13개 주에서 추가 승인으로 현재까지 모두 29개 주가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 가운데 버지니아주는 신청은 했으나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당 $300를 추가로 지급하는 실업급여에 대해 미국 주중 절반 이상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까지 메릴랜드주를 포함한 13개 주가 승인이 됐는데 16개 주가 추가돼 모두 29개 주가 승인된 겁니다. 승인이 확인된 주는 가장 최근에 승인받은 코네티컷주를 포함한 알라바마, 캘리포니아, 조지아, 아이오와, 켄터키, 루이지애나주와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펜실베니아, 워싱턴주 등 29개 주입니다. 버지니아주는 트럼프 실업수당을 신청했지만 아직 연방정부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업수당 청구자들은 실제 지급까지 최소 3주일은 기다려야 주당 $300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뉴저지, 워싱턴 DC, 플로리다, 하와이 등 몇 주는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사우스다코다가 유일하게 실업수당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긴급재난관리청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애리조나주만 주당 $300의 추가 비용을 실제로 지불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에서는 일부 주에서는 실업수당을 승인받은 후 자금을 지출하는 등 돈을 실업자들에게 넘겨주는 데까지 6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승인이 내려졌지만 실업수당이 지급되기까지 2,800만 실직자들의 생활고에 빠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앤드류 스테트너 센츄리재단의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미국 노동자의 약 5분의 1이 실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다수가 추가 실업 지원금이 $600에서 $300로 떨어지면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도에 따르면 추가 실업자 지원금이 $300로 떨어지자 소비자들의 소비 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통계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84.8로 컨센서스 추정치인 93을 밑돌아 미국민의 소비 태도가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는 2,800만 실직 미국민들에게 지급될 $300가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전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1조 달러 이상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시간적으로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는 막다른 코너에 몰리고 있어 이번 주말부터 9월 초 사이에 최종 확정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 중에서 미국민 $1,200 직접 지원, 연방 실업수당 연말까지 제공, 강제 퇴거 동결, 중소업체 무상 지원 PPP 프로그램, 안전한 계약을 위한 학교 지원 등 5대 혜택은 모두가 지지하고 있어 9월 중 시행이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놓고 워싱턴 정치권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는 초읽기에 몰리고 있어 이번 주말부터 9월 초 사이에 협상을 타결짓고 법안을 최종 가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늦어지면서 2억 명에 가까운 미국민들이 $1,200씩을 받지 못해 소비 지출과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있고 2,800만 실직자들은 연방 실업수당이 끊겨 생활고에 빠지고 있는 데다가 4천만 가구나 내 집을 빼앗길 위기에 내몰리고 있으며 각급 학교의 안전한 개학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발목을 잡을 경우 경제적, 정치적 책임을 뒤집어쓸 위험이 높아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공화당 전당대회가 끝나는 대로 이번 주말 협상을 재개해 타결이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9월 8일부터 개회하는 연방의회에서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신속 시행에 돌입하게 됩니다. 민주공화 양당과 백악관이 모두 지지하고 있는 5대 혜택이 9월 중에 미국민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첫째, 연조정소득 $75,000, 부부 $15만 이하인 1억 7천만 명은 1인당 $1,200, 부부 $2,400, 4인 가정 $3,400씩을 9월 23일쯤부터 입금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두 번째 체크를 받아야 돈을 쓰고 미국민 소비 지출이 70%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2,800만 실직자들에게 지급해온 주당 $600의 연방 실업수당이 7월 말 끊겨 생활고에 빠뜨리고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실업수당 $300 대신에 $500~600로 올라가 연말까지는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렌트비나 모기지를 내지 못해 4천만 가구나 강제 퇴거당하고 내 집을 빼앗길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데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이 통과되면 $1,000가 지원돼 주택 위기를 막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300인 이하 중소업체들이 종업원 급여를 무상 지원받는 PPP 프로그램을 2차로 시행하게 됩니다. 다섯째, 상하원 법안에 안전한 계약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에 $1,000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두 담고 있어 약간 늦지만은 개학 시기에 긴급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연방이민국의 재정 부족으로 전 직원 70%에 해당하는 13,000여 명의 무급 휴가가 취소됐습니다. 지난 6월 초 이민국 서비스가 재개됐지만 이민 신청 처리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민국 직원들의 무급 휴직까지 더해져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 수속 등 이민 심사와 처리 기간이 중단되거나 심한 지연 사태는 불가피해 보였는데요. 무급 휴가 취소로 이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13,000여 명의 이민심사관에 대한 26일부터의 무급 휴가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재정 압박으로 예고된 무급 휴가 계획이 가까스로 취소됨에 따라 적체로 인해 예고된 이민 신청 지연 현상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한인을 포함한 이민 대기자들이 안도하고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비자, 망명과 시민권 신청을 처리하는 국토안보국은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인 지난 5월에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무급 휴가에 해당하는 직원은 이민 서비스국의 전체 직원 규모의 4분의 3에 달하는 13,000여 명 정도입니다. 그중 워싱턴 지역에 거주하는 무급 휴가 대상자는 1,500여 명입니다. 무급 휴가의 원인은 예산 부족으로 코로나 사태로 이민 신청이 급감했고 이로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받아왔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 USCIS는 연방정부로부터 별도 예산을 지원받지 않습니다. 수수료로 예산을 자체 충당해야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지난 3월 중순부터 5월까지 거친 수입은 예상치의 60%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른 손실과 적자 규모는 약 5억 1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보 소속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연방이민서비스국에 노동자들의 해고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이번 주 발표한 공동서한에서 이민서비스국을 위한 긴급 자금에 대한 잠재적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재정 상황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무급 휴가 계획이 전면 백지화된 것은 아닙니다. 연방의회가 2021년도 회계 연도까지 이민서비스국의 예산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지난 5월 계획된 이민심사관들에 대한 무급 휴가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민서비스국 측의 설명입니다. 이민국 직원들이 무급휴직 대상에서 취소됨으로써 코로나 사태로 진전이 멈춰온 시민권이나 영주권 수속 등 적체되고 지연되어 온 이민 신청 처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WKTV 뉴스 이영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수송 전략은 지지층을 결집시킬 공포 전략과 코로나 백신 개발로 분위기를 반전시킬 옥토버 서프라이즈 등에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지층에게 정권 교체 시 세금 인상, 건강보험의 사회화, 국경 개방과 무분별한 낙태, 경찰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피해를 겪게 될 것을 예고하고 또한 코로나 백신 개발이라는 옥토버 서프라이즈로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도 180도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11월 3일 대선에서 재선 실패, 낙선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에 못지않은 180도 분위기 반전과 극적인 역전곡으로 백악관을 수성하려는 전략을 세워 펼치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언론들에서 선거 전략가들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백악관 수송 전략은 첫째, 지지층에게 공포감을 불어넣어 자신에게 투표토록 만드는 공포 전략입니다. 미국의 대선에서는 통상적으로 선거일을 70일 남긴 시점부터는 지지층에게 정권을 빼앗길 때 그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피해 망상증을 불러일으키는 공포 전략을 집중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펜스 팀은 공화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민주당 도전자로 확정된 조셉 바이든, 카말라 해리스 팀을 주로 부유층과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최대한 걷어들여 물수도 써버리는 와일드 텍스, 빅 스펜더들이라고 색칠하는데 전력 투구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이든 해리스 팀에게 정권을 빼앗기면 트럼프 4년 동안 막대한 혜택을 누린 지지층이 엄청난 세금 인상으로 피해 입을 것이라는 공포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입니다. 트럼프 캠페인은 또 바이든 해리스 팀은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주창해왔기 때문에 민간 보험 회사들에겐 적이라고 부각시키고 서류 미비자 구제 조치를 내걸고 있어 불법 인명 물결을 다시 초래할 것이라는 파상 공세를 시작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둘째 트럼프 전략은 현재 트럼프 대 코로나의 대비 구도를 트럼프 대 바이든의 맞대결 구도로 곧 바뀔 것으로 보고 대선 토론 등에서 승산을 높이려 시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지율 급락, 낙선 위기에 내몰려 있으나 전당대회 후 대통령 후보들 간의 맞대결이 시작되고 대선 토론으로 이어지면 트럼프 대 바이든의 맞대결로 전환되고 그러면 승산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 여전히 10월에는 코로나 백신 개발을 발표해 분위기를 180도 반전시키고 극적인 역전극까지 펼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의 정치 분석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시기는 대선 후인 12월이나 내년 1월이 될 게 분명하지만 그에 앞서 10월에는 마지막 대규모 임상 실험 결과들이 잇따라 나와 안전성과 항체 형성의 효과만 입증되면 옥토버 서프라이즈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3차 임상 실험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고 있는 미국인들만 모더나 3만 명, 존슨앤존슨 6만 명 등 10만 명을 훌쩍 넘기고 있어 이들이 안전하고 대부분 항체가 생긴 것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코로나 우려를 일거에 잠재우고 미국 경제는 급격히 반등하게 돼 트럼프 대선 가능성도 급등한다는 분석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코로나19가 미 전역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대응 방법을 4단계로 요약해봤습니다. 먼저 내 몸에 열이 나면서 코로나 감염이 의심됩니다. 다음으로 먼저 개인이 가입한 건강보험사에 전화로 문의를 합니다. 세 번째로 의료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검사 여부를 결정한 뒤 날짜와 장소를 지정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진자로 판정이 나면 자가격리,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집중치료에 들어갑니다. 먼저 내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의심되는 증상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증상으로 열, 피로감, 마른 기침, 목 아픔 등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발열은 화씨 100.4도, 섭씨 38도가 넘고 특히 마른 기침과 호흡곤란이 동반된다면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만약 가래가 동반되면 코로나 감염보다 부비동염, 기관지염 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기 증상으로는 5일 내지 6일 후 기관지와 폐의 침투에 폐렴을 일으키는데 폐렴 증상은 고열과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마른 기침과 흉통 등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면 어떻게 검사를 받을 수 있을지 진행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다면 병원으로 바로 방문하면 안 됩니다. 먼저 전화로 각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사에 직접 연락을 취합니다. 전화로 의심 증상을 얘기한 뒤 의료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필요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후 날짜와 장소를 지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미국인들은 이제 무료로 코로나 감염 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각주 정부들과 민간 건강보험사들이 무료 검사를 하고 연방 차원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키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 확정 판정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보건당국이 강제적으로 통제를 하게 되는데요. 확진자는 타인으로의 2차 전염 위험이 낮아질 때까지 자택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격리 조치 결정은 의료진과 지역 보건당국과 상의해서 사례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최소 14일간 격리 조치되면서 증상에 따라 항생제를 복용하며 입원 치료, 집중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저임금 근로자들 중 코로나 감염 증상을 느끼더라도 병가를 쉽게 결정할 수 없었을 텐데요. 이에 정부는 2주간의 병가를 가더라도 유급 병가 혜택을 제공하고 메디케이드와 실업자들에 대한 실업수당에 대한 연방 지원도 확대키로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타격 입은 저소득층을 확대 지원하게 됐고 학교 휴교로 무료 급식과 영양 지원도 대체 지원 중입니다. 이처럼 워싱턴 정치권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공동 대처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확산을 피하기 위해 지역 사회 내 주민들은 매일마다 질병 감염 예방 수칙을 따르고 매일 접촉하는 표면들을 정기적으로 소독하며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긴급 도움이 필요한 민원인은 주미대사관 영사과로 긴급 전화로 연락하거나 현지 보건당국으로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